개간 종로서적과 관련한 발표를 하게 된 정종현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는 이 글 자체가 조금 아직 제대로 텍스트 차원에서 좀 더 깊이 분석되지 못한 글이고요. 또 하나는 이 종로서적이 지금 저희가 연구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애써서 찍어와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거긴 한데 결호가 좀 있습니다. 근데 특히 80년대에 결호가 있는데 다른 또 소장하고 계신 개인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것들을 아직 다 수습해서 완전한 목록으로 전체를 보고 꾸린 그런 결과물은 아니어서 우선 그거 좀 죄송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발표 뒤에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천정환 선생님 발표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 발표에서도 이 종로서적 창간호 표지가 자주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게 1978년 10월에 이 개간지가 창간을 했는데 그 창간 후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월드컵 열기가 한참 뜨거웠었던 2002년에 종로서적이 회사의 문을 닫는데 바로 직전에 이 월간지로 나오다가 폐간이 됩니다. 종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제 10월호 창간호부터 97년 3월호까지는 개간지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권 131호인데 그 중에 74호까지는 개간지로 발행이 됐고요. 97년 6월호, 그러니까 75호부터 종간호까지 131호까지는 월간지로 발행이 됐습니다. 발간 주체는 종로서적 출판부였고, 지금 이 자리도 와 계신데 이철지 대표이사님께 이제 들은 바로는 이 지면 광고나 어쨌든 출판사의 여러 가지 찬조를 통해서 이 발간을 충당을 했고, 그리고 무가지로 배포를 했던 그런 잡지입니다. 사실 이 잡지를 쭉 넘기다 보면 내용이 너무 다채로워서 이 잡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나,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토론자로 와 계신 강성호 선생님 서점의 시대를 읽다가, 물론 이전에도 그런 지적들과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좀 계도를 받은 게 이 출판 서점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근대 서점은 그러니까 서점과 출판이 같이 함께 두 기능이 같이 합쳐져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출판사가 서점을 하지 않지만 출판사 이렇게 분화돼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출발에서부터 그러니까 발행을 하는 그러니까 저작권을 보유한 서적을 출판하는 발행과 발매, 여러 곳에서 발행한 서적을 이제 판매하는 두 기능이 하나의 기관에 합쳐져 있는 방식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한국의 서점 주인들은 이 책의 판매에서 오는 경제적 이윤을 당연히 회사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의 회사니까 그걸 추구하지만 양서 출판과 판매를 통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자부심과 동기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이건 종로서적 혹은 종로서관, 종로서적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적 욕구와 계몽적 욕구가 같이 있는 게 한국 근대 출판의 출발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두 가지 측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로서적 주식회사의 구성은 90년대 이후에는 약간 좀 달라지지만 내서부와 외서부와 출판부로 되어 있고요. 내서부는 국내 도서를 취급하고 외서부는 외국 서적을 출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서점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출판부가 있어서 이 출판부에서 책을 또 동시에 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종로서적이라고
그 검색어를 줘서 검색을 해보니까 1366권의 종로서적에서 발간한 책이 검색이 됩니다. 이 겹치는 것들도 있을 터이고 이거 여기서 잡히지 않는 다른 도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성호 선생님의 틀을 빌려서 이 종로서적을 좀 들여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서 좀 구분한 이 종로서적, 개간 종로서적의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들을 나누자면 첫 번째 성격은 이 서점 홍보지이자 서평지로서의 기능들을 했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천 선생님이 서점, 그러니까 독자이기 때문에 서점을 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서점이 독자를 창출해내는 어떤 관점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기능이 이 잡지 종로서적의 첫 번째 기능이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런 독자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능들을 했다.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독서 문화를 창달하고 책을 홍보하고 양서에 대한 서평을 통해서 그런 독자를 창출하는 역할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게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출판 서점에서 출판의 기능입니다. 출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판계, 출판 산업과 출판 문화와 뭐 출판사, 편집자, 출판사 사장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출판계의 현안들을 계속 제기하고 논의하는 그런 공론장의 기능을 했고요. 세 번째 기능은 책 서평이나 출판과 전혀 무관한 지식과 교양과 문화적 전달들을 그런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 잡지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종로서적 주식회사의 사복, 직원들의 소식이라든가 직원들의 창작 그리고 소모임, 뭐 기타 등등의 종로서적의 인사의 현황이라든가 하는 사부로서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를 설명하는 게 제 오늘의 발표의 내용의 전체입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하기 전에 그 네 가지 기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로서적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물성 자체에 대해서 잠깐,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그 편집 체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로동에 사는 10만균 복자 처리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독자분이 이런 손님의 발언이라고 이 개간지에 계속 손님의 발언이 계속 실립니다. 종로서적 주식회사에 요청하는 바들이. 근데 거기서 아들이 받아온 종로서적 개간지를 보고 이게 굉장히 해학적인 전통적인 탈바가지 디자인의 가로쓰기, 그러니까 자기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목들을 그렇게 진술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창간호 표지는 서점의, 종로서점의 어떤 약간 상징적인 존재였던 그 서점원들, 여성 서점원들 사진이었다면 2호부터 연속돼서 쭉 연달아서의 표지 디자인입니다. 일관된 의식을 가지고 이 표지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과 관련돼 있는 이미지들을 찍고 그걸 우편에 그러니까 한글 가로쓰기 큼지막한 글자로 표지를 세우고 보통 이때 다른 잡지들은 목차를 이쪽에 드러낸다든가 내용을 컨텐츠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지만으로 이걸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넘기면 속에는 가로쓰기를 하고 한자는 최소화하고 만약에 한자가 간다면 이제 괄호로 병기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바로 동시대에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뿌리 깊은 나무의 디자인과 아주 흡사합니다. 물론 밑에 이 디자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밑에 사진을 활용하는 방식은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에 따르면 여기도 전통의 문양들이나 이미지를 갖다 놓고 이걸 크로핑 기법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그걸 이 전통의 의미를 이렇게 발신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도안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사진을 활용하는 방식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연속성상에 있는 잡지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체의 유사성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 창간호 판권란을 보면 이
초대 이제 편집장이 조성원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연대 신과대학을 졸업해서, 이 루트라나우에서 새생명이라는 잡지를 편집을 했고, 뿌리 깊은 나무를 거쳐서 종로서적 출판부를, 에서 편집장, 출판부장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인적 연속성들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82년 6월호까지 이분이 이제 편집인으로 계셨고, 82년 9월호부터 발행인 편집인 모두 이 장하린 대표이사로 교체돼서 93년 3월호까지, 그러니까 그 직전호까지 그렇게 되는데, 그 뒤에 이철지 사장님이 이제 93년 3월호부터 대표이사, 발행인 편집인으로 교체가 됩니다. 82년에 편집자가 바뀌긴 했지만, 그때 실제 출판부에서 이 편집들을 같이 하셨던 이제 이철지 대표이사님이 출판부 과장이셨는데, 이 연속성 자체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됐던 것 같고요. 본문에는 적어놨는데, 이렇게 전통의 문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풍경의 사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뿌리 깊은 나무와의 단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뿌리 깊은 나무의 도안을 넘겨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도 늘 전통 도안만을 쓴 게 아니라 풍경 사진을 가지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가 단절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실제 뿌리 깊은 나무가 쓰고 있던 편집 디자인의 방식이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4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점의 책 홍보지로서의 이제 기능인데요. 그리고 서평지로서의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사집계 베스트셀러 목록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는데, 이건 내서부가 집계한 판매량에 기반해서 이 베스트셀러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읽을만한 책 코너라고 해서 출판사에 이렇게 실제 사고로 이걸 공지를 합니다. 자사에서 출판한 책들 중에 의미 있는 책 2권을 원고지 200자 원고지 2매 정도로 써서 보내주면 홍보를 하겠다 해서 그걸 받아서 30권에서 40권을 계속 매호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새로 나올 책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책 광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의 홍보 기능인 거고, 짬짬이 아주 종로 서적에서 출판한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독자들의 투고에 대해서 그때 나온 종로서적 신간을 사례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자사의 출판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서평지로서의 기능의 핵심은 본격적인 서평인데요. 아직 서평을 다 본격적으로 분석하진 못했지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평의 목록들을 발표문에 쭉 적어놨습니다. 그걸 한번 일람해 보시면 되게 약간 이 특징적인 여러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게 종로서적 서평란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너 이름이 종로서적 서평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읽은 한 권의 책이라고 해서 명사들이 자기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이렇게 책 소개를 하다가 이거를 안 되겠다 싶었는지 종로서적 서평이라는 코너로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대학 교수나 비평가들이 이제 전문 서평을 하는 거죠. 기명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페이지에 3단 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평란을. 그래서 촘촘하게 3단 편집을 한 걸 2페이지 정도를 책 한 권에 할당을 해서 이렇게 본격적인 서평을 하는 방식으로 8년 정도를 지속을 하더라고요. 이때가 아마 종로서적 서평의 황금기가 80년대인 것 같은데, 80년대에 그렇게 8년 동안 그런 서평이 지속되다가 87년에 3월부터 이 책을 말한다라는 것으로 종로서적 서평 코너명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분량과 질에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기명의 서평이 아니라 편집부가 뭔가 보도자료 하듯이 해서 보낸 것들을 씻습니다. 이게 이제 서평란의 전반적인 특징이고요.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가령 어떤 서평들이 있었냐면, 휴즈의 현대 프랑스 지성사를 비평가, 문지 비평가 김치수 선생이 서평을 한다거나, 강재현, 사학자 강재현 선생이 한국 개화사상을 안병지 경제학과 교수가 서평을 하고, 피터버그의 종교와 사회에 대해서 한환상 선생이 서평을 하고,
이 안충근의 한국 출판 문화론을 그 이중환 선생님이 서평을 한다거나, 뭐 가령 네오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박현채 선생이 서평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 그 당대의 가장 전문가고 가장 젊은 신진 기획들이 이 서평들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을 말한다라고 코너명이 바뀌면서 그 양이나 질이 급격하게 좀 달라지고 좀 바뀌게 되고요. 90년대에는 이제 오히려 종로서적 전문서 코너에서 주제별 이렇게 그 스케치를 해주는 방식으로 또 이 특징이 좀 바뀝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독자들에게 양서에 대한 소개와 독자들을 서점으로 이끄는 그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만들어내는 뭐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능이 출판계 공론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 관련 기사 목록을 거기에 쭉 다 적어놨습니다. 개간지까지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월간지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넘어가니까 이 97년이 결절점인데, 그러니까 개간지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판, 그러니까 서평, 서점 홍보지, 출판, 문화비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월간지가 되면 출판과 문화비평의 기사들이 빠집니다. 오로지 그냥 서점의 홍보지로서의 역할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 관련된 기사가 개간지에만 있어서 개간지만 정리를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코너만 말씀드리면, 우선 출판사 대표분들이 출판인의 발언 코너로 등장을 해서 출판 산업과 문화 그리고 현안 관련한 권두원이나 칼럼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윤영두 이제 범우사, 까치, 일지사, 한울, 한길사, 소나무, 여름사, 열화당, 여진책들, 뭐 직영사 등등의 사장님들이 발언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편집자 출신들의 발언을 편집자의 변이라고 해서 책을 만들면서 느끼는 이제 출판인으로서의, 편집인으로서의 이제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 외에도 출판학 관련 교수, 신문사 출판 기자들, 출판 평론가 분들, 그리고 여기도 와 계시지만 이두영 선생님도 여기 기고를, 이제 출판계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출판사 나들이라는 코너명으로 이제 지금 유수의 출판사지만 이 당시에 어쨌든 뚝심 있게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출판사를 소개하고 홍보해주는 그런 기사를 씁니다. 이 사진은 창작과 비평사의 단촐한 편집실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사람 세 분 보이는데 기사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힘들어져서 이시영 주간, 그 시인 이시영 주간과 편집부원 둘만 있는 이곳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 80년대 초반의 창비의 모습들을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코너를 해서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실제 책과 관련돼 있는 젊은 전문가들, 미nem사의 이영준 주간이라든가 뭐 책을 실제 유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편집인들 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을 탐방해서 그들의 애환을 얘기하고 책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다 일일이 그 출판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진 못했습니다만, 가령 흥미로웠던 게, 가령 저작권 같은 경우엔 저작권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게 바뀔 때마다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한국에서 바뀔 때, 세계 저작권협회에 가입할 때,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WTO 체제 안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뭐 80년대적인 시대색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건, 가령 88년, 89년에 그 민주화 이후에 그 출판계의 탄압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많은 책들이, 출판인들이 구속되고 많은 책들이 판매 금지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뭐 소개한다거나, 그리고 새롭게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다른 동구권의 출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교양 지식의 잡지로서의 기능인데요. 출판 그리고 서평과 무관한 교양을 제공하는 문화 기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코너명을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종로사랑방이니 철학이야기니
아이들의 글, 더불어삼, 파나와 함께 읽은 글, 사진글 등이고요. 주요 필자는 전택부, 윤구병, 황피로, 이호덕, 이현주, 이철수, 전민조, 그러니까 몇 분만 이렇게 든 건데요. 그 이철치 사장님 인터뷰에서는 사실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된 많은 것들이 그때 출판과장이었던 이철치 선생님의 개인적 네트워크 식품들과 많이 이제 관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로사랑방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연재된 코너인데 이 전택부 선생은 뭐 아시다시피 이철치 선생님의 네트워크라기보단 장하고 장하린 형제와의 거의 동세대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종로 워낙 또 종로 그러니까 YMCA의 명예총무이기 때문에 서울과 종로에 대해서 해줄 이야기가 많았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냈었던 그런 코너를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서 요 것들은 좀 뽑았는데요. 이철수, 그러니까 파나가 이철수 그 선생이 그 80년대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2페이지인데 한쪽에 파나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회를 푸는, 그래서 파나 그린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식민지 시기 때 만문 만화처럼,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가 겹쳐서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방식의 이런 글들이 이 종로서적에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철수, 한 분은 사진작가 전민조. 이 전민조라는 분은 동아일보의 그 사진 기자셨는데 이철치 선생님의 이랑 같은 월남 그런 세대이고 그런 그 친분 속에서 이런 기사를 좀 썼다고 하고요. 이게 왼쪽에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그런 판악 그리고 오른쪽은 울어버린 농부라는 건데 이게 80년대에도 그 미국산 소고기 수입 얘기가 있었고 그 시위를 하다가 위통이 경찰들의 평화 시위를 하다가 이게 찢겨졌었던 농부가 울고 있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 순간에 대한 포착 같은 걸 해서 자기 그 이미지와 그 글들을 쓰는 그런 사진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철수 화백이 그때 그렸었던 것들을 몇 가지 이제 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지만 그 몇 가지 제목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80년대적인 민중주의적 감각과 그리고 이 가난한 그 동네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연민, 애잔한 마음 같은 것들을 판화글로 계속 소개를 했고요. 전교조 판화글 같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전교조의 아주 적대적인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 교장 선생님이 전교조 교사들을 막 훈계하는데 믿을 수 없는 화자인 거죠. 이 사람이 그 전교조 교사들을 비난하는 글을 써놓고 여기다가는 선생님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방식으로 80년대에 그런 판악글을 그리셨고요. 5년을 쉬셨다가 95년에 5년 만에 다시 이런 판악글을 재개하시는데 아까 노동이라는 것과 견주어 보시면 특징이 바로 두드러질 거예요. 칼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페이지로 줄었고 위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부분은 일상에서 포착한 그런 그 이미지, 그런 순간들을 그려놓고 밑에 요 짧게 읽는 그 글이 되게 선적인 글들입니다. 하나만 이제 읽어드릴게요. 가령 인용의 두 번째 베개라는 건데 이게 아마 따님이 이철수 화백의 따님이 그 엄마가 바느질 할 때 옆에서 잘 안 되는 바느질로 베개 잎을 만들어줬나 봐요. 그래서 애미 바느질하는 곁에서 어린 딸아이가 베개를 가져다 베갯잎을 새로 씻어놓았습니다. 서툰 바느질이라 고르지 않게 평안하여 베고 잠드니 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베개라고 하는 것의 밑에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00년대 이후에 이철수 화백의 그 예술세계 변모를 사람살이 속에 깃든 선과 영성의 세계로 바뀌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80년대적인 어떤 그런 판악글에서 90년대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이 종로서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민조, 아까 앞서 보여줬던 전민조 그 사진작가의 몇 컷인데 왼쪽은 고향길이라고 서울역에서 기억하실 텐데 그 구정 티켓, 설날 고향 가는 티켓 예매하는 500m 줄이 쫙 서 있는데 발 피고 옷이 찢기면서도 그
티켓을 예매하는 사람들의 그런 애환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고요. 오른쪽은 이것도 정말 유명한 그림, 이 사진인데, 보셨을 거예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밭 가는 사진. 이게 한국의 그 개발주의를 상징하는 사진인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 내려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농부가 돌멩이를 던졌다고, 자기한테. 그러니까, 부하가 나 있고,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서 자기를 피사체로 해서 사진을 찍는 것들에 대해서 부하가 나서 돌멩이를 던진 일화를, 이 옆에 글을 쓰시면서, 압구정의 유래와 압구정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굉장히 인상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민조의 말하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종로서적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문화 비평의 그 대상이 조금 달라지고 얼마나 그 시대와 호흡하고 있었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제 생각에 90년대에 위에는 서정자 선생님이라고 문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성 문인 문학, 한국의 근대 여성 문인들, 여성 작가들을 연구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91년부터 연재를 하는데 첫 번째가 김명순, 두 번째가 나혜석, 세 번째가 박화성, 네 번째가 백신혜, 다섯 번째가 이선희, 여섯 번째가 이마의 부인이기도 했던 작가 지아련, 일곱 번째가 월북한 비평가이고 소설가인 임순득입니다. 이 계보는 사실은 2000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그 새롭게 남성 중심의 근대 문학사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여성 문인들의 계보를 구성해내는 연구들이 활발한데 이미 그것이 되게 장문의 그런 비평으로 연재가 되고 그 계보가 90년대 초에 탐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시사저널 편집 차장분이 세계의 유명한 여성들을 또 연재를 하는 건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그런 여성주의적인 기사들을 계속 일관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대 문학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문학 안에서도 그 신경숙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여성주의 문학이나 사회적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들을 받아서 이 기획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대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잡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종로서적의 사고는 식구들의 글잔치라든가 직원들이 이제 시와 에세이, 독감, 입사소감 등을 수록했고요. 종로서적 식구 소개란을 두어서 직원의 사진과 함께 그 직원의 특징을 짧게 소개하고 이 식구를 자랑한다 해서 한 명을 아주 집중적으로 또 우수사원을 소개하는 코너를 한다거나 그리고 좌담회 같은 것들을 이제 퇴직한 종로서적의 여서사원들과 후배들이 같이 좌담회를 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미지로 좀 가져왔고요.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으로 이 종로서적의 4가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